계엄령 후폭풍 경제 쪽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오늘도 이제 소폭 하락하지만은 코스피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코스피 2000 이거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계엄의 밤은 끝났지만 계엄령 후폭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진짜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이제 계엄령은 해제했지만 이걸로 잃어버린 이제 대외 신뢰도 때문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넣는 거는 돈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돈을 이제 넣는 거거든요. 이번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전 세계 대사관은 한국을 관광위원국으로 지정하고 지금 관광객들의 이제 여행을 자제하라고 이제 안내하고 있고, 외신들은 심각한 오판이라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심지어 동맹국이라는 미국과 일본마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결정을 누구도 이제 찬성할 수 없겠죠. 외교 행사는 물론 지금 핵 관련 회의까지 지금 미국에서 못 하겠다라고 이제 중단한 상태로 지금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대외 그 외교나 관광 교류 이런 것들이 마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은 어쨌든 군이 이제 철수하고 계엄령이 이제 해제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 평시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는 계엄령 해제가 됐고 이제부터 이제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밤에 이루어져서 코인 시장이 그때 당시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환율은 급등했고 한국과 관련한 해외 금융 투자 상품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본 거죠. 해외에서 계엄령을 듣는다. 계엄령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든 전시나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폭력 시위,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계엄령을 선포했으니까 지금 외국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2시간 반 정도 지나서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주식시장은 여지없이 이제 하락 출발해서 지금 3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일날 이렇게 하락해서 출발한 거는 당연하고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락이 단기적일 거다, 계엄령이 끝났을 거니까 이제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오판인 것 같아요. 24시간 거래되는 환율 시장에서는 계엄령 발표와 동시에 1,400원대 초반에서 1,44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이게 이제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환율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지금 들어가는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있다 그래요. 현재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10원 언저리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400원을 좀 넘었다가 다시 이제 계속 1,400원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환율이 1,400원대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니고 1,400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정부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 왔던 겁니다.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환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서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또 노리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은 너무 좋은 먹잇감입니다. 왜냐면 환율이 급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얘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는 자금에 국민연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41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으로 추가 인상을 막도록 지금 뭔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를수록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미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도 있지만 환율이 더 많이 오를수록 우리는 이 환율을 이제 계속 1,400원, 10원 언저리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가 실패했지만 탄핵의 실패에 정권이 유지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엄 선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는 자금을 빼려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뭐 12월 7일 날 있는 탄핵 표결에서 뭐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지금 탄핵에 반대하겠다 나서고 있죠. 지금 내란죄를 적용받고 있는 대통령을 지금까지 옹호한다는 거, 그리고 국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이게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 이제 이어갈까 이것만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당선된 지역들을 보면은 사실은 당이 중요하지 국민의 민심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후보로만 나가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당 민심이 중요하기 당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의 공천을 받냐 안 받냐가 사실은 당선이 되냐 안 되냐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오히려 공천을 주고 있는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지금 힘이 더 있는 거죠. 이미 외신에서도 불안전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어서 지금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 직무를 줄이든 지금 당장 그만하게 하든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만 되면 원화 약세는 더욱 강화되어 환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국내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환율로 인한 가치 절하가 겹칠 수 있어서 외국 자금에 대한 유출은 더욱 빨라질 겁니다. 사실 뭐 국내 정세가 이렇게까지 불안하면 더 이상 신규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던 자금들은 나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환율은 더 이제 인상이 돼서 이제 국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게 뻔한데 지금 외국 자금을 국내에 남겨둘 이유가 없죠. 빨리 뺐다가 더 최악의 상황이 되면 그때 줍줍하러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1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가 지금 외국인 자금인데,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2,358억 중 687억 원은 2,358조 원 중 687조 원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목에 코스피 2000 깨진다는 예측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5% 정도만 줄어도 2000 충분히 깨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 투자자 역시 지금 국내 시장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 이거 지금 대단한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빨리 팔고 다른 자산을 뭐 선택하고 조금 더 안정된 자산을 선택하거나, 이게 지금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국내 주식은 손실이 너무 큰 상태라 손절을 망설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좋아질 날을 기다리겠지만 당분간은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잊고 지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대북 리스크가 아니라 대통령 리스크가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 뭐 정상적인 이제 어떤 뭐 판단을 지금 내리지 않고 완전히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엄령, 이거 진짜 상식적으로 누가 이게 동의할 건가 싶은데, 근데 이제 군 조직에서 자신들이 심은 그 핵심 라인들은 거기에 또 동조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단기가 아닌 장기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이제 뭐 권한대행이 이제 다시 올라서더라도 한번 이제 계엄령을 이렇게 쉽게 경험했던 이런 나라에서는 다시 또 이런 일이 쉽게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외국에서는 할 수 있겠죠. 이런 나라에 지금 전 세계 몇백 개국이 있는데 이런 한국에다가 지금 그 외국인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대북 리스크도 있지, 여기에 대통령 리스크도 있지, 정치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큰데 여기에다가 지금 돈을 넣고 있을 외국인이 그 또라이가 아닌 이상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국장 팔고 나가는 외국인, 국장을 떠나 미국에 투자하는 내국인 때문에 힘든 국내 주식 투자자들, 고민이 정말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불안을 조성해 환율 인상,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당연히 이어지게 될 겁니다. 환율 인상이 되면 뭐가 올라가나요?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거는 국내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이제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쇄작용을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수 경기는 지금 바닥에 바닥을 뚫고 가고 지금 자영업 지금 문 닫기 바쁘죠. 겹치면 이런 물가 인상까지 겹치면 소비자는 지갑을 더 닫을 거고, 자영업과 기업은 결국에는 더 어려움을 겪겠죠. 소비를 하지 않는데 자영업이 잘 될 리가 없고, 물건을 파는 기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악순환의 시작이 이제 이미 뭐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엄령 전까지만 해도 주식도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다져지고 있으니까 슬슬 뭐 분할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냐. 충분히 이제 가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뭐 저평가된 주식들 위주로 매수를 하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와, 아직은 확실하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겨울은 정말 그냥 추위에다가 경제 한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아유, 옷 두껍게 준비해야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악재에 상관없는 자산 중 비트코인 투자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차익거래를 통해서 전 세계 시세가 동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악재를 피할 수 있는 대피 수단으로 사실 훌륭합니다. 왜냐면 미국발 호재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여지가 많아지고, 국내 이제 악재로 시세가 떨어진다 해도 지금 차익거래나 이런 걸로 시세가 계속 전 세계 시세하고 맞춰갈 거기 때문에 나쁠 이유가 없죠. 글을 쓰고 있는 12월 5일자, 요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 개당 시세가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나로 이제 1억 4천만 원을 넘긴 거죠. 계엄령 이후 2일 연속 떨어지는 주식시장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은 계엄령 이후 지금 암울해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국내 주식시장을 이제 바라보면서 뭐 희망을 찾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뭐 금이라든가 뭐 달러라든가 대체 투자, 금이라든가 이런 대체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